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문제입니다. 이제 중국에 아주 이거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고 공산당의 지배하에 모든 기관, 경제 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내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통제와 감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의 일당 독재, 그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역자,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 북한에서 말하듯이 몰려서 처형된 사람이 부패, 그리고 반당 분자로 몰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게 바로 중국에서도 정치범인 거죠. 자, 이런데 주미대사를 지냈던 천치안고, 중국 주미대사도 지냈고 주일대사도 지냈던 전문 외교통,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중국 외교부 차관급 인사인 이 사람이 중국 외교관들과 중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어느 한 외교관들을 양성한 학교에서 아마 이런 강연을 한 것 같은데, 이 강연 현장에서 작심하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고위급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의 외교관들은 게으르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이런 말까지 쏟아부으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엠바고 걸다시피 보도 금지를 걸어놨는데 누가 올린, 거기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잡았다가 그 녹음을 했던 것,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퍼뜨리기 시작해서 이것이 전 중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 공산당이 아예 이것을 막았던 것은 막지 못하고 아예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중국 외교관들이 무능과 게으름 때문에 중국 외교 정책이 실패하고, 트럼프와 같은 이런 대통령이 중국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또 중국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걸 미리 예견하고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강양해라고 하죠. 누구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도강양해인데, 우리는 지금도 힘들다, 우리는 지금도 배고프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열강들, 그러니까 이 서방 자본가도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우리는 연대해서 우리는 이 평화를 원한다,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해 나가야 된다는, 이 2차 동학양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 뭐 조금 발전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미국과 1대1로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낮추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능력도 힘도 없다고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했는데, 제가 다는 보지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것들을 대충 읽어보고 또 중국 사람들한테 문의한 결과, 이 사람이 살아있을까, 제가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외교정책이라는 것도 공산당에서 만든 외교정책이지 외교부에서 만든 외교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외교부에서 만든다고 해도 공산당의 지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북한하고 똑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딱 중국 공산당이 결심해야만이 외교정책이든 대미정책이든 우리 한국 대한정책이든 우리 한국에 대한 정책이든 서방정책이든 펼 수가 있는 것이,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내부 실정인데, 거기에 전면 도전해서 이렇게 비판한다면 애들로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것을 막지 못하고 공개한 것을 봐서는 그렇게 쉽게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 공산당 간부들이 그 강연에서 이런 주미대사를 했던 이 천치안고가 강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것 또한 이제 그 내용이 중국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뭐 풍시한처럼 뭐 없애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강급 연택용금시킨다든지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치안고 전 대사가 했던 말에서 뭐인가 시진핑 주석이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섣불리 미국하고 1대1로 맞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천치안고 대사의 말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미국의 제재, 강력한 제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점점 그 강도와 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혼자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던 겁니다. 시진핑 아마 이 분의 연설을 강의를 그 내용을 들었다면 보고를 받았다면 아차 해수상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릴까요? 이분 말대로라면 대만을 결코 무력으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략 행위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도 대만도 한 개의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 안 해주지만 어쨌든 수십 년간 국가 형태로 독립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북한이 국가가 아닐까요? 북한도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로 생각하겠지만 보수우파 세력들은 국가로 인정해 주기 싫죠. 왜? 우리 헌법에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부만 되면 동두항의 국가 그건 제쳐놓고라도 일단 북한은 유엔에 가입된 종식 국가입니다. 자, 대만도 70년대 이전에는 대만도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였죠. 오히려.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국가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뒤바뀌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러시아, 소련을 해체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운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걸 미국은 내다봤고 특히 구소련과 중국은 고양이와 쥐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운데서 활용한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이고 미국의 바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소련의 그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즉 수교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개방개혁으로 나왔고 결국 중국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공업이 발전하고 군사력은 발전했지만 일단 시장 경제로 들어서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는 이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한 50% 60% 정도는 시장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은 다 국가 소유지만 그나마 중국에서도 땅을 살 수가 있고 집을 살 수가 있고 개인 재산으로 이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모델을 구소련이 소비에트 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랬던 중국인데 갑자기 GNP가 올라가고 GDP가 높아지고 미국과 경제가 대등하지 않지만 GDP, 국가 총생산액이 고반 따라잡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2030년이면 따라잡는다고 앞선다고 하죠. GDP는. GNP가 중국이 10,000불인데 평균 GNP가. 그렇게 되면 GNP가 2만 불 되면 GDP는 28조 원이라는 28조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14억 인구 2만 곱하면 28조 달러가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한 20조 달러인데 그럼 엄청나죠.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 천치안고 대사는 숨어서 도강양해로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아마 아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대만을 후수통일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치안고 전 대사에서 어떤 모멘텀이 돼서 정상적인 이 중국이 국제사회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시진핑 주석은 3기째 벌써 둥서평과 강태민이 해나왔던 그 2번 이상 하지 않는다는 당규약을 깨버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기를 깼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진핑 주석이 제 3번째, 4번째 임기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집권이죠.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강력한 중국, 미국과 1대1로 맞서는 중국, 그 미국의 제재에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책, 대미 항전 정책을 씀으로써 중국을 결속시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신문에 난 이야기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 중국에서 들어온 제 아는 분들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로 시진핑 주석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천치안고 말대로 시진핑 주석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 중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명분을 위해서라도 그 강력함을 위해서 또 미국과 계속 맞서야만이 그런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달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라는 것입니다.